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1980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해경 경비정 72정이 침몰해 17명의 승선원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경이 침몰 39년 만에 이 72정에 대한 탐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0톤급 해경 경비정 72정은 지난 1980년 1월 23일 강원도 고성 거진 앞바다에서 다른 경비 함정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해경 9명과 정경 8명 등 모두 17명이나 실종됐지만 수색이나 선체 인양, 사고 원인 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경 17명이 승선해 경비 작전 중에 침몰됐던 해경 72정에 대한 수색 작업이 39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선체 수색과 인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뒤늦게 탐색 작업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지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돌아가기 전에 빨리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은 군무지에 좀 안창할 수 있는. 해경은 다음 달 11일까지 1200톤급 잠수 지원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해양조사선 2호도호를 투입해 탐색 작업을 벌입니다. 탐색 작업은 침몰 추정 반경 5,000m 해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음파 탐지 장비 등이 사용됩니다. 리일장으로 간격은 한 300m로 해가지고 반경 한 3마일권 내를 집중 수색할 예정에 있고 현재로는 물표가 나와 있는 7개의 의심 물표가 있고 추가적으로 점을 검색해서 탐색할 계획이 있습니다. 탐색 작업에서 선체를 발견하면 인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해 교사의 장애인 학생 성폭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장애 학생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특수학교였던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돼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태백 미래학교의 사립재단은 해단하고 3월 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새로 19명의 학생이 입학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전교생은 58명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특수학교 학생들의 인권 강화 방안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인권 침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수교육 전문직을 배치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도 정기 현장 지원과 인권 보호 교육, 성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그것을 존중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공론의 장에 나올 것이고 그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모두가 정교사와 학교 직원 모두 교육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강원도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신규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학습권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밝게 건강하게 그렇게 공부도 좋지만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백 미래학교가 지난해 성폭행과 횡령 혐의 등의 아픔을 딛고 공립학교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새로운 택지에 들어선 학교에 학생들이 많아서 과밀 학급이 생겨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학교가 생기기 전에 조사하는 학생 숫자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문을 연 원주 기업도시의 초등학교. 1학년 10개 반을 비롯해 36개 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입학 또는 전학으로 92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이 예상한 840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사 오실 분들이 어느 시기에 얼만큼 오실지를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도 다 여쭤보고 해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지만 학기 도중 학생 수에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올 연말까지 기업 도시에 5천 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학생 수가 증가해 학급당 정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 등 기타 시설을 학급으로 돌려 사용할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근의 또 다른 학교는 내후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새로운 학교가 생길 때마다 학생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주택수 대비 학생 수를 가리키는 학생 유발률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하지만 학군 내의 특성이나 쏠림 현상 같은 외부 요인까지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지역에 문을 열었더라도 과밀 학급이 발생해 학급을 증설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도 나옵니다. 미분양 지금 관리 지역에 원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하셨어요. 지금 이거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 36가급 개교하자마자 36가급 찾을 사례가 없는데. 신규 택지가 건설되는 지역마다 학생 수요 예측이 엇나가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운하며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춘천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일생을 항일투쟁에 바친 윤희순 의사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사의 서운이 가장 낮은 5등급에 불과해 훈격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뭐를 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 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직후인 1895년 윤희순 의사가 여성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만든 안사람 의병가입니다. 춘천으로 시집온 윤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항일투쟁에 나섰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남녀 구별은 없다며 춘천시 남면 가정리에서 여성 의병들을 모았습니다. 여성 의병들은 의병대에 밥을 지어주는 것은 물론 군사훈련을 받고 탄약을 제조해 공급했습니다. 윤희순은 나중엔 직접 의병대를 만들고 자신이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일제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 여성들이 머리가 돈 사람이라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니까 다 30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동참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는 온 가족이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윤희순은 그곳에서도 학교를 짓고 조선 독립단과 가족 부대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5년 장남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 끝에 숨지자 11일 뒤 윤 의사도 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에서 15년, 중국에서 25년, 윤희순은 장장 40년을 항일투쟁에 몸바쳤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공적을 인정한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은 가장 낮은 5등급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항일투쟁을 전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서훈은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등급을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양 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동상은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윤 의사가 시집온 옛 집터는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가 살았던 집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해주면 좋고 그냥 그래도 같은 또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누가 와도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깔끔하게 해놓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윤희순 의사 선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춘천시 조례는 올해 통과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춘천과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여성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윤희순 의사에 대한 조명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작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른 강릉시가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정을 결의를 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의 3월 직원 원래조회. 공무원 남녀대표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을 위한 결의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온정주의를 배척하고 성희롱,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또 금품,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김한건 강릉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모범적인 처신을 당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것이 크게 이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부녀회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무원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간부 공무원은 조형물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청 안팎에서는 말뿐인 자정 결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고 조직 전반적인 기강 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자정 결의대가 아니라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 수립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에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늘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공공행정기관 직원들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관급 공사장의 작업 시간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강원도 산림이 지난 15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14개 시군의 산림 면적은 2000년 104만 7,053헥타르에서 2015년 103만 8,830헥타르로 8,223헥타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11,516배에 달합니다. 가장 산림 면적이 크게 변동된 곳은 영월군으로 1,544헥타르가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도시 팽창과 도시화 등에 따른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에서 2개의 지역혁신 프로젝트, 8개 세부 사업과 24개의 일반 사업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선정된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에는 중소기업 3D 극복 상생협력 프로젝트와 신중년 청년 리스타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해당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밤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5도에서 16도, 영서 지역은 13도에서 15도, 강원 산지는 10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과 양양 등 영동 지역을 비롯해 원주와 철원, 화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추진해왔던 축산 환경 개선의 날을 이번 달에는 가축 방역 이동 제한 해제와 봄철 퇴액비 사용에 따른 악취 발생 우려로 첫 번째 수요일인 내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자체 대청소의 날로 농가에서는 축사 외부와 관리자 이동 통로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축사 내부에 미생물을 충분히 사용해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관리를 위생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양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 연합장 형태의 인쇄물 발송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구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월 19일 정월대보름쯤에 학력을 포함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편지 형식의 연합장을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 2,60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올해 회전교차로 1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두물 삼거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문 삼거리 등 혁신도시 내 3곳에 대해 오는 4월까지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국비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전교차로 5곳을 다음 달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사업자가 기업도시 등 3곳에 자체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지저수지에 가동보 설치를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당초 서곡저수지를 확장해 매지저수지 수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매지저수지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50cm, 길이 45m의 가동보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를 2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고 15만 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계산입니다. 고성군이 지난달 말에 열린 도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2021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고성군은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준비팀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성에서는 지난 2008년 제43회 도민체전이 열린 바 있으며 1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춘천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신부급에 위치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오는 9일부터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같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농민들이 사업소를 찾으면 농기계 임대와 반납,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업소의 임대 농기계 이용 일수는 2,300일에 달하며 농기계 수리 건수는 2,400여 건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고질적인 비리와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세외 수입 등 5대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비리나 행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청백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반부패 청렴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금품 향응수수 사실 신고, 청탁 위반 행위 등 11개 항목과 행동 강령,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9개 항목에 대해 개인별 부서별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산 농산물의 국내외 선호도를 조사해 생산 유통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와 15회를 실시할 대형 유통업체 기획 특판전에서 구매 동향을 파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